네, 오늘 하늘뜻표기 제목을 그 속도와 방향과 속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두 가지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미아동 쪽에 이사를 간 지가 2013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횟수로는 13년 됐죠? 만으로는 한 12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밥을 해 먹는 게 좀 어려우니까 집에서 이제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분식집인데 거기 이제 한 3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늘뜻표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떡 떠오르고, 그게 이제 뭐 반찬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모님들이 이제 반찬을 갖다 주시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반찬을 먼저 먹었어요. 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을 다 먹었길래 이모님한테 이모님 찌짐 좀 넣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삼촌 찌짐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완벽한 서울 사투리를 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에 제가 부산 사람이라는 걸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숨길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 주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평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들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저에 대한 평가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질 더럽고, 네 고집 세고, 막 이런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평가에 대해서 제가 뭐 아니다 가타부타 이게 아니라, 저는 좀 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저는 그래도 좀 그런 거 숨기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도 좀 제가 원래 성질 더럽고 고집 센 거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평가에 마음이 뭐 어떻다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그래도 좀 친절하게 대하고, 좀 그래도 좀 유하게 이렇게 한다고,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제가 아주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도 잘 안 넣고 그렇게 존댓말 쓰고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느껴지는구나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곳에서 벌써 여기 에크미넨에서 2004년도에 일하다가 2006년도에 몸이 아파서 그만두고, 그리고 한동안 공부하다가 또 이제 전작년 일도 하고, 전작년 일도 아파가지고 그만두고 2017년도에 다시 에큐메니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의 한 8년 9년 되는 사이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제가 일하는 동네가 이제 종로가라고 기독교 사회운동의 중심지기도 하고, 지금은 뭐 욕을 많이 얻어먹는 곳이지만 어쨌든 그런 종로 5가에서만 지내게 한 8, 9년, 벌써 8, 9년, 그 이전까지 하면 뭐 10년 넘는 세월의 어간이니까, 제가 아무리 저를 좀 포장을 하고 사람들한테 좋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드러나는구나, 성질 안 좋고 고집 세고 이런 게 다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삶에 이게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더불어 했던 생각이, 내가 진짜 오래됐구나, 여기서 활동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정말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말이라도 한마디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 고집 부리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는 거, 이게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게 참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불어 또 한 가지 느낀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에큐메니안 일을 하면서 제가 뭐 글 쓰는 거 외에는 뭐 실물을 보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 한번 그런 지난주에 한번 올렸었는데, 제가 이게 실물을 보고 행정일을 하고 돈 계산을 하고 이런 걸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안 한다고 아예 저는 그런 거 못하니까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제가 다른 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아니 뭐 하면 또 못하겠습니까? 뭐 계산기 두들기고 뭐 이렇게 글 쓰고 하면 뭐 이렇게 회의록 정리하고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왜 못한다고 하냐면 제가 속도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장애 때문이라고 또 꼭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 비장애인들의 속도를 제가 못 맞출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에큐메니안 처음 하면서 그런 행정일과 회계일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에큐메니안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실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무를 저한테 이제 요청하는 분들의 속도를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 어깨 인대가 나갔어요. 오른쪽 인대는 완전 인대가 3개 있다 그러잖아요. 어깨에 3개 있다 그러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는 완전히 끊어졌고 오른쪽 인대 그리고 왼쪽은 어깨 인대 하나가 이제 한 30% 정도 나가 있고 지금은 더 뭐 조금 안정됐으니까 뭐 거의 더 진행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에큐메니안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학교 들어가서 박사학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논문 쓰기 전에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일을 조금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하다가 노들야학에 갔어요. 장애인야학.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기 정규 교육 과정을 받지 못하시는 우리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이제 제가 이제 교사로서 함께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전장년과 연결이 돼서 가게 됐어요. 정책실로. 한 3년 일하는데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이거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급박한 현장이니까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막 일을 막 엄청나게 그거 되게 피곤하시거든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비장애인 활동가들을 보면 일하는 걸 보면 활동하는 걸 보면 안 쓰러지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럼 이 정책실장으로 있는 놈이 속된 말로 있는 놈이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속도를 제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가 떨어졌어요. 정말 나가 떨어졌어요. 나가 떨어지면서 척추에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렸지만 응급실을 4번을 실려갔어요. 척추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병원 너무 아파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MRI도 찍어봤죠, CT도 찍어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프지. 이게 뭐 뼈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만두고 제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뼈가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결국 이제 그때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저한테 저기 뭐 어디 가서 한번 해봐라라고 하셨던 게 상계동 백병원이었어요. 거기에 계시는 석세일 교수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석세일 교수님한테 가서 한번 저기 진단 받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눌려 있다. 척추가 지금 너무 오래 앉아서 종일 거의 막 10몇 시간씩 휠체어에 앉아 있고 뭐 있으니까 척추가 너무 눌려 있다. 그래서 수술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 방향이 뭐냐면 이 마디를 다 끊는데 마디를 다 끊어가지고 이걸 제외를 한대요. 제가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디스크를 다 자른대. 디스크를 다 잘라가지고 이거를 쭉 이렇게 다시 배열을 한대요. 그걸 1년 동안 들고 있어야 된다고.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수술을 받았거든요. 척추 공만증 때문에.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철심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더 이상 휘지 않도록. 제가 그거를 1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깁스를 이렇게 하고 목을 못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나시티 있죠. 나시티라 그러나요? 그런 걸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 동안 그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야, 이거 때려주고도 못하겠다. 이 수술은 때려주고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수술 못 하겠다. 자기도 이게 되게 큰 위험한 수술이다. 자기도 되게 부담이 있는 수술이다. 그래 뭐 그건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 하고 저는 지인 찬스를 내서 공유시한원에 3개월 동안 그러면서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통증이 거의 한 80% 정도는 사라졌어요. 다행이었죠. 3개월 입원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속도는 자기 개인의 속도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몸에 맞는 속도는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리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망가지는 줄 몰라요. 제가 한 2번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조금 못돼진 게 뭐가 못돼졌냐면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 속도가 못 따라갑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드디어 제 입에서 제가 이 속도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속도가 지금 요구하시는 속도를 저한테 요구하시면 저는 못 따라가니까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50 반백이 넘었는데 그리고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대학 다니고 뭐 운동한다고 이렇게 뭐 쫓아다니고 뭐 그리고 뭘 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저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번의 이런 넘어짐을 통해서 내 속도를 제가 알 수가 이제 겨우 깨달았어요. 내 속도는 이거다. 내 속도는 이거다. 근데 내 속도를 넘어서는 일이 저한테 들어오면 이제서야 이제 막 40이 되고 50이 가까이 돼서 40이 넘고 50이 되어서 제가 그 속도 못 맞춥니다 라는 얘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그러니까 제가 여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특히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지를 만들면서도 저게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동이고 그리고 계산된 수사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들은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 우리가 교회라는 곳, 공동체라는 곳, 우리가 대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곳이 저는 공동체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잘 못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제서야 저의 속도를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이제야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성질이 더럽고 고집센 저도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저도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걸 더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속도가 어느 속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말이 대화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사람의 속도는 무엇일까? 이거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의 속도, 당신의 속도, 나의 속도, 우리 모두의 속도. 그리고 방향성. 속도뿐만 아니라 저는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뭐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이제 일본 어떤 CF에서 되게 감동적으로 한번 CF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막 사람들이 이렇게 우 가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CF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CF 되게 저는 감동적으로 봤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은 사실 공동체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할 때가 있고 저는 되도록이면 뭐 예배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요청을 드리는 거를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깊이 만나서 여러분들의 속도나 아니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들을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의 선에서 끝을 내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이고 루틴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맡으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자라는 게 저의 지금 생각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속도를 확인하기 전까지 무수한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사실. 무수한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아픔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뭐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아픔들을 겪어야만 사실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더 끈끈한 공동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지난 한 달간 이 대통령의 행보들을 보고 또 여름에 이런 저에게 닥치는 한 2, 3주간의 일들을 겪으면서 아 그렇구나. 저의 속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도도 되게 중요하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비장애인이니까 저한테 맞춰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의 속도를 알고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야 될 필요성을 제가 한 달, 2, 3주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저의 고백 겸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의 속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속도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우리 함께 제가 오늘 하는 뜻대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